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영희세 표준보육과정이 부분 개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우리 이 지난주에 9월 26일 날, 27일 날 우리가 영이세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렇게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9월 26일과 27일 우리가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이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6일 날 서울에서 27일 날 부산에서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이 왜 되어야 되는지 그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우리 올해 6월 27일자로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배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가정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고려해서 0세부터 5세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제와 맞물려서 우리가 0세부터 2세까지 표준보육과정을 개정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0세부터 5세 영유아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어서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한 이 통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본 계획안은 0세부터 2세의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우리 놀이를 통한 배움의 어떤 공백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좀 부분 개정하고 그리고 25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겼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통합법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0세부터 5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그동안은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합법이 마련이 돼서 우리가 유치원에서도 0세, 1세, 2세 영아들을 우리가 보육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0세부터 5세의 모든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떤 표준보육 과정을 우리가 누리과정 3, 5세 아이들과 연계해서 부분 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우리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 3호세 개정 누리 과정과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2019 개정 누리 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012세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전면 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현장의 교사들이 혼란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0, 2세 표준보육 과정을 우리가 부분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0
0세부터 1세, 2세 아이들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부분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부분 개정이 되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지원 자료 개발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영희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를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육아정책연구소에는 영희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구가 끝났죠. 그래서 교육부는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라든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우리가 다음 달에 고시를 하고 빠르면 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표준보육과정 영아들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이 어떻게 개정 방향이 잡혔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0세부터 2세까지 표준보육과정의 체계는 우리 현장의 혼란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대로 0, 1세 보육과정, 2세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 0세, 1세, 2세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의 영역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3, 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우리가 신체운동, 건강 영역,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 5세 누리과정과 같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통합을 해서 5개 영역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가 대강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 추세와 또 표준보육과정 목표에서 0세부터 2세의 목표가 통합하여 제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영역별 목표는 0, 1세와 2세를 통합해서 제시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을 했고요. 발달적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용 수정도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우리가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우리가 3, 5세 누리과정 영역과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이라든가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이거는 똑같이 3, 5세와 같이 갑니다. 연계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편성 운용이라든가 교수 방법, 교수 학습, 그 다음에 영역, 또 영역별 목표,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분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보육과정의 우리가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우리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체운동 영역을 합쳐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목표도 이렇게 0, 1세, 2세 이렇게 나뉘어서 한 게 아니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는 실내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그래서 목표를 3개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과 신체 활동을 즐긴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세 번째는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0, 1세와 2세를 이렇게 합쳐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을 보면은요. 의사소통도 보면 0, 1세와 2세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우리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또 두 번째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는 책과 이야기의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요. 우리 0, 1세, 2세를 통합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첫 번째,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기고 두 번째는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두 번째,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라는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자연 탐구 영역에서는 0일세 2세를 통합을 해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첫 번째,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고 두 번째,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세 번째,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보육과정 총론에 우리가 신구 대조표를 보면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을 우리가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격이 바뀌었고요. 또 구성의 중점에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라고 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역에서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고 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 운영에서도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이것을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면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치원 모두 통합이 된 기관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기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수학습에서도 보면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거를 삭제를 했고요. 우리 마 부분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부분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 영역과 내용과 범주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기본 생활과 신체 운동을 신체 운동 건강으로 합쳤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내용 범주는 신체 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그다음에 의사소통은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내용 범주에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또 예술 경험에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자연 탐구에는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그래서 결국 신체 운동 건강 요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는 우리가 영아를 위한 표준 보육 과정 개정 자체보다는 영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두었고요. 또 이번 개정 작업은 우리가 부분 개정을 했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표준 보육 과정의 부분 개정 고시분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서와 그다음에 0~1세, 2세 실행 자료, 그다음에 영아를 위한 자료 중에서 우리가 장애 위험이 있는 또 다문화 가정의 영아를 위한 이런 4개 종류의 현장 지원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현장 지원 자료에 기초해서 우리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표준보육 과정을 좀 더 쉽게 잘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 우리가 0~2세 표준보육 과정이 일부 개정이 된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고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시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확정된 우리 0~2세 표준보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